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국방부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및 간부 증원, 청년 장병에 대한 진로 도움 사업 등 청년 장병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관 윤영모입니다.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보건복지관 권영철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는 청년 일자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회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중장기 복무 간부 위주에서 단기 복무자 및 의무 복무 현역병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간부와 현역병 등 신분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희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대상은 정부의 사업 대상 연령층 15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현역병 및 단기 복무 장교 부사관 중 전역하는 인원입니다. 현재 연간 약 27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 복학자 등 19만 2천 명을 제외한 7만 9천여 명이 전역 직후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는 국방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군 간부와 군무원 등 1만 8천 명의 군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고, 주로 중하사 및 부사관, 7급, 9급의 군무원 등 하위직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예산에 따라서 보고드린 여기 나온 대로 3,500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있고요. 19년 이후에 연도별 증원 계획은 현재 저희가 마련 중인 국방기업 2.0 계획에 따라서 18년 3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군복무 중 자기개발 및 학력 신장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는 군복무 중 국가기술 자격, 검정 지원, 또 학점 지원, 또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은 작년 11월 달에 고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참여대학에 대한 정책 설명과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병들에게 온라인 직업 적성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교육, 멘토링 시범 운영 등 진로 설계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전역 예정 장병들에 대한 취업 박람회를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에 더해서 구인 구직 만남 행사, 취창업 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 채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은 전역 후 진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50% 이상이 진로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병사의 58.5%, 장교의 54.8%, 부사관의 50.2%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청년 장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와 취업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군 내부에 장병들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예산 제약으로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극히 일부 부대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전역 장병 보고드린 대로 27만 1천만 명의 약 5%인 1만 4천 명 정도에 대한 지원 예산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도 전투 훈련 위주의 근무로 출타가 불가능하고, 또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기준 사이버 지식정보방에
장병당 일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2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및 입법 등 일자리 지원 인프라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된 법 제도와 사업이 그동안 중장기 전역 간부 위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또 군인복지기금으로 그 지원 예산이 편성돼서 증대되는 진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청년 장병 취업 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4쪽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 방향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분야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 2.0과 연계해서 비전투 분야 현역 장병을 전투 부대로 전환하고 해당 직위를 군무원 및 민간 군무원으로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 전환 복무가 그동안 전위경, 해경, 소방원 등 약 17,00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국방개혁에 따라서 전환 복무 인원의 대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도 저희의 주요한 개선 방향입니다.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연대급 전부대로 이번 2월부터 확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배 확대해서 올해에는 350회 총 3만 5천 명 정도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를 군부대 파견해서 1대1 취업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처 협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취창업 및 현장 연수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 부처, 지자체 취업 박람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장병의 참여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 발전을 강화하고 잡 매칭을 체계화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 희망 장병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중소벤처기업 채용 알선을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협회 및 단체와 연계해서 장병이 선호하는 기업의 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장병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 법적 지원 근거를 확충하고 장병의 진로 준비 실태 및 전역 후 취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국회에 대한 정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안이 발의 중인 상태입니다. 군 간부 중에 19년 6개월 이하 군 복무자에 대해서 시력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인데 그 방안에 조속한 통과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 중인 그런 진로도움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현재 연대급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급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대1 취업 3당도 올해 5,000명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대폭 확충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교육 훈련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복지기금에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통상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것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해서 산하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의 사업 및 운영비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일반 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소적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심덕섭 보훈처 차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보고까지만 하고 다른 일정 참석을 위해 이석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한 사항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께서 하도록 그런데 이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국가보훈처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저희 보훈 정책은 고령자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 중에도 17만 명의 청년들도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 보훈 대상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청년 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리고 하유성 보상정책국장입니다. 그리고 김광우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청년보훈 대상자 지원 정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 실태와 주요 추진 과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청년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실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제대군인 243만 명 중 청년은 17만 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는 보훈 특별고용과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전국 7개소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 전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합니다. 본인부담 취업 수강료의 70%를 지원하고 공공직업훈련 입소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대학생과 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 상담사 제도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일자리 실태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평가에 국가유공자 채용률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해서도 국내 재학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먼저 취업과 연계한 교육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문 유탁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사이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141 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해외 취업시장 진출과 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여성 제대군인, 고졸 이하의 의무 복무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겠습니다. 여성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군 경력이라든가 자녀 양육 등 취업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 맞춤 특기병에 대해서는 전역한 후 전담 상담사를
1대1로 배정하는 등 올해부터 취업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군인 지원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10월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주간을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강원권 제대군인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덕석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인사와 함께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각해진 사회 문제로 대두한 청년 실업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공단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민과 정부 역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공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청년청 취업 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력 개발 및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전사적인 역량을 더욱 결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우리 공단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따가운 질책도 크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는 오늘 참석한 우리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곤 능력개발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 일자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한 공단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고드리고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3, 5년간은 청년 인구의 일시적 증가로 청년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 입직 평균 연령은 25세로서 구직자 재교육, 훈련 등의 요인으로 OECD 국가 입직 평균 연령 22.9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으로 크게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의 세계적 운영, 청년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력 개발 지원,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과 훈련을 연계한 일학습 배경제를 통해서 청년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산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도는 제도 도입 후에 11,655개 기업 57,386명의 학습 근로자 참여로 체계적 훈련에 기반한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학습 근로자 중 청년층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등 청년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와 이공계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이 좁은 인문계 대학생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년의 취업 역량 배양 및 유흥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연수 과정을 인문 특화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서 인문계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 관련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좋은 일자리 발굴, 재학 단계 확대, 관련법 입법 추진 등을 통해서 질적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창직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교환학생, 봉사 등 글로벌 경험을 갖춘 요즘 청년들은 해외 취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 등으로 개인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그동안 해외 취업 인원 확대, 일자리의 질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일자리 기준에 있어 단순 직무를 배제하고 연봉 기준을 올렸고 국내외 해외 취업센터 개소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국내외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구직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회가 많고 비자 등 취업 환경이 양호한 일본, 아시안 국가에 집중하는 등 국가, 직종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정보 제공, 취업 성공, 역량 강화 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 준비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취업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학과를 선정, 예비 육성 등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통합 정보망 월드잡 플러스와 민간 포털 사이트와의 일자리 정보 연계를 통해서 정보의 통합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구직 단계에서 해외 진출 후 경력 경로까지 지속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 청년의 애로사항 정치 등 현지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채용 확산 관련 보고입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채용에서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부여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102개 공공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원하였고 고용부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인사 담당자 집중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280여에 이르는 청년 대상 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00여 개 지방 공기업까지 컨설팅을 확대하여 공공으로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부분의 성공적 정착을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및 인사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블라인드 채용 방법 사례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청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단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국방부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및 간부 증원, 청년 장병에 대한 진로 도움 사업 등 청년 장병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관 윤영모입니다.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보건복지관 권영철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는 청년 일자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회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중장기 복무 간부 위주에서 단기 복무자 및 의무 복무 현역병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간부와 현역병 등 신분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희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대상은 정부의 사업 대상 연령층 15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현역병 및 단기 복무 장교 부사관 중 전역하는 인원입니다. 현재 연간 약 27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 복학자 등 19만 2천 명을 제외한 7만 9천여 명이 전역 직후 취업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는 국방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군 간부와 군무원 등 1만 8천 명의 군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고 주로 중하사 및 부사관, 7급 9급의 군무원 등 하위직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예산에 따라서 보고드린 여기 나온 대로 3,500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있고요. 19년 이후에 연도별 증원 계획은 현재 저희가 마련 중인 국방기업 2.0 계획에 따라서 18년 3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군복무 확대 중인 그런 진로도움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현재 연대급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급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대1 취업 3당도 올해 5,000명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대폭 확충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교육 훈련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복지기금에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통상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것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해서 산하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의 사업 및 운영비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일반 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서적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심덕섭 보훈처 차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보고까지만 하고 다른 일정 참석을 위해 이석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한 사항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께서 하도록 그런데 이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국가보훈처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저희 보훈 정책은 고령자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 중에도 17만 명의 청년들도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 보훈 대상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청년 보훈 대상자에 대한 중 자기개발 및 학력 신장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는 군복무 중 국가기술 자격, 검정 지원, 또 학점 지원, 또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은
작년 11월 달에 고등교육법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참여대학에 대한 정책 설명과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병들에게 온라인 직업 적성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 교육, 멘토링 시범 운영 등 진로 설계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전역 예정 장병들에 대한 취업 박람회를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에 더해서 구인 구직 만남 행사, 취창업 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 채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은 전역 후 진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50% 이상이 진로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병사의 58.5%, 장교의 54.8%, 부사관의 50.2%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청년 장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와 취업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군 내부에 장병들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예산 제약으로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극히 일부 부대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전역 장병 보고드린 대로 27만 1천만 명의 약 5%인 1만 4천 명 정도에 대한 지원 예산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도 전투훈련 위주의 근무로 출타가 불가능하고 또 사이버 지식정보망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기준 사이버 지식정보방의 장병당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2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및 입법 등 일자리 지원 인프라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된 법 제도와 사업이 그동안 중장기 전역 간부 위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또 군인복지기금으로 그 지원 예산이 편성돼서 증대되는 진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청년 장병 취업 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가 부족.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리고 하유성 보상정책국장입니다. 그리고 김광우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청년보훈 대상자 지원 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 실태와 주요 추진과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청년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실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제대군인 243만 명 중 청년은 17만 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는 보훈 특별고용과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전국 7개소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 전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합니다. 본인 부담 취업 수강료의 70%를 지원하고 공공직업훈련 입소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대학생과 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 상담사 제도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일자리 실태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평가에 국가유공자 채용률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해서도 국내 재학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4쪽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 방향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분야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기업 2.0과 연계해서 비전투 분야 현역 장병을 전투 부대로 전환하고 해당 직위를 군무원 및 민간 군무원으로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 전환 복무가 그동안 전위경, 해경, 소방원 등 약 17,00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국방개혁에 따라서 전환 복무 인원의 대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도 저희의 주요한 개선 방향입니다.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연대급 전부대로 이번 2월부터 확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배 확대해서 올해에는 350회 총 3만 5천 명 정도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를 군부대 파견해서 1대1 취업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처 협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취창업 및 현장 연수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 부처, 지자체 취업 박람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장병의 참여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 발전을 강화하고 잠 매칭을 체계화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 희망 장병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중소벤처기업 채용 알선을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협회 및 단체와 연계해서 장병이 선호하는 기업의 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장병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 법적 지원 근거를 확충하고 장병의 진로 준비 실태 및 전역 후 취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국회에 대한 정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안이 발의 중인 상태입니다. 군 간부 중에 19년 6개월 이하 군 복무자에 대해서 시력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인데 그 방안에 조속한 통과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